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시장 입구 쪽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곱창집을 하셨죠. 두 분 모두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대기업 회장님 부럽지 않으셨죠. 장사에서 남는 게 많지 않았는데도 분기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하셨고 매달 빠지지 않고 정기 후원도 이어가셨거든요. 어릴 적엔 어린 마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자꾸 남한테 줘요? 조금 아껴서 집 고치고 우리도 좋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남 도우면 언젠간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법이야. 덕은 쌓는 거란다. 돈이 많아서 돕는 게 아니야. 마음이 넉넉하니까 돕는 거지. 어머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죠. 너도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그 말씀이 제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성장하면서도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무겁게 이어받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부모님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 남을 돕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공부에도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죠. 안정된 직장과 안정적인 수입을 갖게 되자 저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 저 또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한 아이를 도맡아 학업을 지원했고 도움이 필요한 센터에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주말엔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죠. 때로는 몸이 고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졌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결혼, 그리고 남편. 남편을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주변에서 권유할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소개팅 같은 자리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를 만나보니 제 첫 인상과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저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미리 들었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후원도 한다면서요? 요즘 그런 사람 정말 없거든요.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존경스러워요. 처음엔 그냥 덕담이겠거니 했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저의 나눔에 감동했다며 오히려 자신도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결국 제 마음도 움직였죠. 누구나 그렇듯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3년간 교제했고 주변의 축복 속에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초반은 말 그대로 신혼의 달콤함이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작은 말에도 웃음이 터지고 함께 밥만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 봉사와 후원 활동에도 전혀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죠. 오히려 제 옆에서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했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불화가 생긴 건 바로 제가 꾸준히 해오던 봉사와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봉사 좀 그만 다니면 안 될까? 매주 주말마다 나가니 우리 같이 있는 시간도 줄고 솔직히 좀 지쳐. 후원도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아? 돈도 아깝고 괜히 필요 이상으로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 보여.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제 가치관을 존중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내가 우리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건데 왜 그래?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온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그저 결혼 후 달라지는 부부 생활의 자연스러운 갈등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주입을 했더라고요. 아니 며느라, 남 도와주면 걔들이 할 것 같니? 그거 너 지금 호구짓 하는 거야. 정말 쓸데없는 짓인데 너 왜 정신을 못 차리니?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날 줘라. 어? 지 시어머니한테는 코딱지만큼 용돈 주면서 남을 도와? 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비웃어. 미친 짓 한다고. 어머니, 이건 제가 결혼 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그리고 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걸 제 인생의 모토로, 그래, 너 말 잘했다. 네 부모 아주 그냥 오지랖이 넓으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거 주제 넘는 거야? 넉넉한 사람이나 남 돕는 거지? 다들 비웃는다. 뭘 안 하니? 주위에서? 어머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낮게 보고 폄하를 하다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와 동일선상에 계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주제 넘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제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제 대답이 큰 무례라도 되는 양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죠.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너, 네가 오늘 우리 엄마한테 한 행동 뭔 줄 알아? 지금 엄마랑 싸우자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며느리가 왜 그러냐? 좀 그럴 땐 숙이고 할 줄도 알아야지. 나 솔직히 속은 것 같아. 나는 네가 고분고분한 애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고집불통해. 아, 진짜 나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고.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내가 봉사하고 후원하는 거 당신 자랑스럽다고 하지 않았었니? 그런데 이제 와서 뭐?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속은 것 같다고? 그건 내가 해야 하는 말 아닐까? 나야말로 그런 것 같아. 어머니 말에 휘둘려서 변해버린 당신을 보면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날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집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부부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 말을 듣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나는 이제 한 몸인데 내가 너무 내 고집만 피웠나? 좀 좋게 말을 할걸. 내가 이를 키운 건가? 하고 반성 아닌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성을 드러낸 것이었죠. 첫 번째 사건은 아버지 수술 때 벌어졌습니다. 와, 이건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일이긴 합니다. 아버진 시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무릎 관절 상태가 엉망이었는데 결국엔 망가져 큰 수술을 받게 된 거였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에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남편은 마지못해 병실에 들어온 눈치였습니다. 왔구나. 당신도 피곤할 텐데 와줘서 고마워.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더니 겨우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나더군요.
난 갈게. 어차피 마취 꿰려면 오래 걸리잖아. 당신이란 장모님 있을 거잖아. 난 좀 피곤하다. 먼저 간다. 아니, 여보. 그래도 아버지 깨어나시는 건 봐야지. 환자 가족으로서, 그리고 사위로서 최소한. 그가 저를 노려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 야,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때냐? 너 우리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했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네 아버지 눈 뜨는 것까지 봐야 하냐? 솔직히 안 오고 싶었는데 억지로 온 거야. 엄만 가지 말라고 했어. 뭐 죽는 병도 아닌데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라. 어? 그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를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수술 비용 네가 낼 거 아니지? 그렇지? 카드 다 내놔. 얼른. 뭐? 왜 이래? 당신 정말 왜 이래? 아이씨, 몰라서 물어? 아이, 카드 내놔. 얼른 내놓으라고. 순식간에 제 지갑을 뒤져서 모든 카드를 꺼내 갔습니다.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아니, 어쩌다가 사람이 저렇게 되었지? 저건 뭐지? 기가 막히다 못해 웃음마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무릎 수술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게 수술비를 감당하라고 하실 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향해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앞으로 절대로 친정에 돈 쓰지 마. 그리고 봉사도 당장 끊어. 난 오직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는데 넌 왜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냐고.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내가 지켜볼 거야. 분명 제가 결혼 전에 남편에게 보여줬던 모습,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다 알고도 결혼했을 텐데 이제 와서는 그걸 죄악시하며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야말로 거짓말의 대가였다는 것이죠. 남편에겐 바로 아래 여동생이 있었는데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된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다, 손님이 줄었다, 카드값이 감당이 안 된다. 늘 이런 소리를 달고 살았죠. 저도 가끔 그 하소연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언니, 저 진짜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일 해보고 싶은데 시드머니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소리를 반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시누이가 갑자기 피부 미용샵을 차렸다는 겁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매일 죽겠다고 울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미용샵을 차려? 처음엔 그냥 빚을 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포 인테리어며 장비며 돈이 상당히 들어간 게 눈에 보였죠. 그런데 진실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남편 책상 위에 백화점 상품권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둔 채 외출했는데 저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죠. 이게 뭐지? 누가 준 거지?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 순간 안에서 쪽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빠, 고마워. 5천만 원어치 효도하는 그런 여동생이 될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줄 수도 없었어요. 5천만 원? 효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돈을 오빠가 줬다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 뭔데 그래? 이게 뭐냐고. 5천만 원? 아가씨한테 5천만 원 해준 거야? 아, 그거? 그냥 한 번 도와준 거야. 애가 아주 딱하니까. 한 번? 5천만 원을 한 번뿐이라고? 나한텐 친정에 10원을 쓰지 말라면서 아버지 수술비용 대가봐 카드까지 수거해 가던 사람이 뭐? 한 번? 딱 해서? 아니,
빌려준 거라고 곧 돌려받을 거야. 오해하지 마. 그리고 야,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이여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내 물건을 뒤지는 거야? 사람 기분 나쁘게. 나도 너 거 뒤질까? 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문제였나요? 제가 남편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열어본 게 잘못이었나요? 아니면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기 여동생에게 주면서 아내에겐 철저히 숨기고 우리 가정만 챙기자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남편의 잘못인가요? 남편은 그날도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야, 예민하게 굴지 마라. 돈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너랑 나랑 같냐? 넌 없어지는 돈이고 나는 그래도 돌려받는 돈이잖아. 나랑 너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잡지 말아라. 알았어? 신우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면서 그런데 그런 동생한테 가게 차려주는 것도 모자라 편까지 들어? 참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한다고? 신우이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 초반 제 차를 몇 번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당시만 해도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싶어서 흔쾌히 빌려줬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딱지, 과속 딱지. 저는 그렇게 벌금 고지서가 쉴 새 없이 날아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건 뭐야 하고 물으면 신우이는 시치미를 떼며 언니가 운전했을 때 걸린 거 아니에요? 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여동생을 나무라긴 했죠. 야, 차 빌렸으면 조심해서 타야지. 이게 뭐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나 했지요.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의 잔소리에 화가 났는지 아니면 제가 곁에서 한마디 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갑자기 제 차를 몰다가 벽에 그대로 들이박아 버렸습니다. 그게 단순한 접촉사고도 아니고 차 앞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감정을 못 다스릴 수 있나 싶었어요. 결국 신우이는 크게 다쳐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죠. 자기 분을 못 참고 남의 차를 박아버린 사람이 바로 제 신우이였으니까요. 그 사고 이후 시댁에서도 남편도 모두 입을 모아 다시는 운전 금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정도로 모두가 질려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좀 흐른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신우이에게 차를 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명의로. 당신 뭐야? 내 가족한테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우면서 당신 여동생한테는 차까지 사줘? 빌려준 거야. 빌려줬다고 했잖아. 언젠간 갚을 거야. 빌려줬다고 사고만 치던 동생한테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죠. 신우이는 차를 받자마자 또다시 과거와 같은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매일같이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들었죠.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 위반. 하루가 멀다 하고 우편함을 가득 채우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또 시작이잖아. 운전 금지라고 했던 애한테 차를 사주니까 이 모양이지. 결국 저는 신우에게 직접 말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아가씨, 좀 조심히 좀 타요. 오빠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리고 아가씨,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오빠처럼 해주고 말이나 하든가. 내 오빠니까 나 챙기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언니가 왜 자꾸 나서서 기분 나쁘게 해요? 남편은 옆에서 신우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잖아. 가족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네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데에는 의외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저 돗자리 깔 뻔했잖아요.
신혜이가 운영하던 피부 미용샵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 호화롭게 인테리어까지 해서 대박 날 거다 호언장담했지만 손님은 오지 않고 카드빚만 쌓여 결국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혜이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촉발된 겁니다. 미용샵 망한 것과 음주운전까지 겹치니 이번엔 또다시 오빠인 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더군요. 오빠, 나 진짜 끝난 것 같아. 벌금도 내야 하고 샵 정리하는데도 돈 들어가. 오빠, 나 좀 도와줘. 과거 같았으면 남편은 가족이니 당연하다며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비웃었죠. 아니, 그렇게 가족 타령을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뒷걸음질이야?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였더군요. 한번 물이 새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듯 남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신우의 문제, 시어머니 문제, 그리고 본인의 코인 빚까지 감당할 수 없는 덩어리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결국 남편은 저를 찾아와 간절한 얼굴로 매달렸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이번엔 안 되겠다. 급한 불 좀 꺼주라. 당신 돈 있는 거 알아. 나 좀 도와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제 부모님을 비하하며 제 봉사와 후원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조롱하던 사람이 이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저는 제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나 돈 없는데? 확인해 볼래? 아니, 당신 돈 모으는 사람이잖아. 후원하기 위해서 돈 따박따박 모으는 사람이 왜 돈이 없어? 왜긴, 나도 가족 좀 도와줬지. 뭐? 가족? 아니잖아. 당신이 언제 동생을 도와줬어?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난 지금 내 가족을 얘기하는 건데? 가족? 당신 가족? 그럼 장모님, 장인어른? 맞아. 그분들이 내 가족이지. 니들이 내 가족이었니? 아니, 여보. 당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도와줬다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을? 뭐라는 거야? 그럼 넌 나한테 얘기했니? 너도 얘기 안 했잖아. 나한테 들킨 거였잖아. 야, 너 정말 왜 그래? 아니,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너 하나 믿고 있었는데. 나를 믿었다고? 아니, 왜? 남인 나를 왜 믿었을까? 참, 네가 네 가족 챙겼듯이 나도 그거 배워서 몰래 내 가족 챙긴 건데. 나는 좀 확실하게 해서 너한테 안 들켰지만. 아씨,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지금 막아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막는 김에 이것도 막아봐. 뭐? 이게 뭔데? 뭐긴 이혼 서류지. 난 너랑 이혼하려고. 뭐? 이혼 서류?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완전 나이스 타이밍이지. 너한테 고소미를 먹일 수 있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나는 소송도 불사할 거야.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야겠거든? 야, 나 돈 없어. 진짜 돈 없다고. 어머, 왜 이래? 이 집 있잖아. 이거 팔아서 네 동생 막아주고 너 막고 그리고 네 엄마도 막아야지. 아씨, 이건 네 마지막인데. 이거마저 없으면 나 정말 망하는 건데. 나 회사도 잘릴 것 같은데. 아, 미정아,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너 돈 있잖아. 남한테도 잘하는 네가 나를 모른 척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모른 척 하려고. 그런데 너는 남이 아니지. 남보다 더 못한 놈이지. 그리고 너한테 후원하면 내 마음이 더러울 것 같거든? 기쁘고 싶어서 후원하고 봉사하는 건데 기분 개 같아지고 싶어 후원하고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 이 꼴을 기다렸어. 그런데 오래 안 걸렸네. 그럼 잘 막아봐. 네, 이혼 소장도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버티려고 했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제 편이었죠. 카드 내역, 신우에게 보낸 돈, 코인 투자 내역, 음주운전 사건까지. 제게 불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판결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위자료까지 받아냈고 완전히 자유로워졌지요. 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코인이라는 수렁에 빠져 결국 빚쟁이 신세가 되었고, 신우이는 미용샵 파산과 음주운전 전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고요. 그토록 가족 외치며 서로만 감싸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손을 잡고 어두운 구렁텅이 속으로 함께 빠져 들어갔네요. 아주 쌤통으로. 전 이제야 비로소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모욕 당할 일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당당히 효도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봉사도 마음껏 하고 있죠. 누군가를 돕는 일에 눈치 볼 필요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소리 들을 필요도 없이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 삶을.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